최근에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시장은 2, 3년간 계속 제자리를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은 계속 상승해서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많은 분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시장에 투자할 때는 많은 분들이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고 빅테크 기업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의 저자 최철님이 지으신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의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5가지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규모와 잠재력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좋은 시장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좋은 업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기업이 속한 업종이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높은 곳에 투자를 하면 그 기업도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 스마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장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거죠. 그래서 시장이 커질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애플이 우리에게 지난 10년에서 20년간 엄청나게 큰 수익을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에 뛰어난 성능의 GPU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래서 GPU 시장의 규모가 약 7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GPU 시장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엄청난 주가 상승을 거두게 된 것이죠. 엔비디아 또한 20배 이상의 주가 상승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자율주행 시대,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같은 아주 크게 성장할 만한 시장에 투자를 미리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 투자를 할 때 고려할 게 있는데요. 두 번째는 최고의 성장주를 찾아두는 단 3가지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규모가 크고 계속 성장 중인 시장을 찾아냈다면 3가지 지표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는 시장 침투율, 두 번째는 시장 점유율, 세 번째는 성장률입니다. 첫째 시장 침투율은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가 전체 잠재 시장에 얼마나 보급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10에서 20% 정도면 아직 성장할 잠재력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이게 80에서 90%까지 됐다면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두 번째, 시장 점유율은 한 기업이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 시장에서 점유하는 정도인데 이것은 높을수록 좋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 시장 침투율은 낮고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번 봐야 될 것은 성장률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한다면 그 주식의 가격은 오를 확률이 되게 적게 됩니다. 그래서 한 기업의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테슬라가 한때 전기차로 성장률이 30, 40, 70%까지 되었었는데 그 성장률이 24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면서 주가의 폭락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인 경우에는 성장률이 침체될 것이라는 조짐만 보여도 폭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성장률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성장주 투자의 보험 경제적 해자인데요. 그래서 꼭 확인해야 될 것이 해당 기업이 보여주고 있는 성장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어느 시장이 전망이 좋다고 하고 어떤 기업이 거기서 두각을 낸다고 하면 다른 기업들이 그것을 가만히 두고 있질 않습니다. 모두 다 이익을 내기 위해서 그 시장에 뛰어들게 되죠. 그러면은 그 기업의 수익성도 저하될 수 있고 성장성이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것, 즉 그 기업만의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규모의 경제, 즉 규모가 커서 다른 기업들이 뛰어들기에 너무나 큰 비용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로는 아마존, 월마트 등이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있고요. 두 번째는 네트워크 효과로서 사용자 수가 증가할수록 제품의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효과인데요. 카카오톡과 미국의 페이스북이 네트워크 효과를 이룬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네트 효과가 한번 이루어지면 그 네트워크 효과를 복제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기업이 뛰어들기 힘듭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인지도인데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시듯이 소비자에게 높은 인지도와 신뢰도를 가진 브랜드는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하거나 고객 충성도를 높여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환 비용인데요. 소비자가 다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들수록 기존 기업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도비가 프리미어 프로라는 프로그램으로 시장을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기가 힘들고 많은 비용이 들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형자산으로 라이선스, 영업비밀, 특허 등 무형자산은 경쟁 기업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점적인 권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회사나 테크 기업으로는 퀄컴 등이 있습니다. 퀄컴은 무선기술 분야의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뛰어들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는 인공지능 시대의 데이터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화되면 데이터의 양과 질이 새로운 경제적 혜자로 뛰어들고 있고 영국의 수학자 클리브 험비는 데이터는 새로운 석유다라고 할 정도로 데이터가 이제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템베거를 찾아두는 나침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아무리 좋은 성장주라고 해도 가격이 높으면은 그 기업을 사면 손해를 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하나를 살펴볼 건데요. 이 책에서는 PEG 비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PEG는 주가 수익 성장 비율의 약자로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을 주당 순이익, 즉 EPS 성장률로 나눈 것입니다. 여기서 EPS 성장률은 투자자의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음 해의 예상 주당 순이익 성장률을 대입하기도 하고 장기 투자자는 향후 2에서 3년간 예상되는 EPS 성장률 평균치를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피터 린치가 전설로 떠나는 월가의 영웅에서 소개를 해서 되게 유명해진 지표고 성장주 투자자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PEG 비율이 피터 린치는 0.5 부근에서 매수하고 1.5 부근에서 매도하는 것으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즉 어떤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이 20배라면 그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최소 20% 이상이 돼야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PER 값이 20배인데 그 기업의 수익 성장률이 10%라면 PEG 비율이 2배나 돼서 이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지표로 어느 정도 그 주식의 가격이 적당한 수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지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 컨센서스 변동 추이인데요. 대부분의 컨센서스는 기업의 실적이나 아니면 주가를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컨센서스의 변동 추이가 주식을 매수 또는 매도할 시점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단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면 그 기업은 매수 타이밍이고요.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하향하고 있다면 그 기업의 매도 타이밍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유용한 것 같아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이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을 투자할 때 특히 성장주에 투자할 때 어떤 것을 유의해서 투자해야 되는지 5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